자, 이게 올해 여러분들 올해 나온, 그러니까 을지대가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온 문제 모의고사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겠다라고 좀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풀어보셔도 상관없는데 이 지문이 작년 EBS 지문이라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런 정도 스타일이다라고 문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을 좀 볼게요. 첫 번째, 제시문을 바탕으로, 그렇죠. 이 글을, 텍스트를 줄 거고, 글을 바탕으로 사례를 바르게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사례 적용 문제죠. 사례 적용 문제예요.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어떤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죠. 이 정보를 사례에 적용하는. 수능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본적인 어떤 유형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사례 프린트 다 하셨나요? 네. 사례 1, 2, 3, 4가 있고 거기다 이제 표를 줄 거고요. 표. 문제를 보시면 네. 여기에 있다 없다 또 여기도 있다 없다. 그래서 네 가지 사례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제시문에 있을 것이고요. 제시문에 나와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시문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례가 두 가지가 이렇게 서로 적용이 된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가? 예를 드는 문제지, 그지?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을 쓰는 그런 사례를 쓰는 문제.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막 되게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사례 적용시키는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의 의미를 잘 이해하신다면 찾아 쓸 수 있는 문제니까, 사례 쓰기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기본 정도 여러분들이 읽고 푸는 문제, 읽고 찾아서 풀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좀 보시면, 자, 여기서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문제였죠. 그죠? 자, 제시문을 읽고 보기는 제시문을 읽고 정리한 거야. 보기 문제는 보기라고 하는 보기를 주고 그 보기는 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한 거, 노트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필기해 놓은 것이다. 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필기해 놓은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것? 역시 이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정보가 일치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거를 번호를 쓰고, 문제 부호겠지, 그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아니면 1, 2, 3, 4 제시문에 번호가 있고요. 그 번호를 쓰고 그거를 수정하는 문제, 고쳐 쓰는 문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른가? 수정하는 문제니까 막 수정하는 것도 아주 문장 자체를 바꾸는 문제는 아니고 단어를 바꾸는 문제밖에 안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본다면 화학전지 전극은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음극이다가 맞으면 해당 사항이 안 될 거고 음극이 아니고 양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답을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문학 문제인데 그래서 여기에 독서 문제는 사례 적용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불일치,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학을 보시면 문학이 좀 특이하게 핵심 내용을 정리했다. 역시 노트 필기. 노트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해요. 그 작품에 대한 정리야. 작품에 대한 정리니까 주제, 또 전개 방식, 특징,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그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빈칸 채우기가 나와요. 빈칸. 이건 빈칸 채우기야.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이거는 조금 여러분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빈칸 채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 장르에 대한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조금 문제를 풀 때 관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장르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풀고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장르의 개념을 좀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용이한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아요. 막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또 하나 더 뭐냐면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 개념의 명칭을 모르면은 조금 문제 풀기가 좀 어려울 수, 그러니까 답을 내가 그 답을 놓칠 수가 있어요. 뭐 5점 아니면 5점 뭐 그런 것도 점수를 잃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해서 여기에 밑줄을 그어놓고 여기에 어울리는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법을 쓰시오라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뭐 비유법이나 아니면 비유법 중에서도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문제가 다음 중 1번에 쓰인, 1번에 적용된, 1번에서 나타난 비유법을 쓰라, 이렇게 이것까지 딱 주고 비유법을 쓰라. 그럼 비유법의 유형이 몇 개 있거든요. 그 비유법에 해당하는, 어떤 비유법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단어를 모르면, 저 단어를 모르면 답을 쓰기가 조금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르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장르의 개념이나 표현법의 개념, 명칭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제가 이제 문법 문제인데,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앞에 제시를 하기를 문법에서 의문 변동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품사 물어보고, 문장 성분 물어보고, 높임법, 또 문장의 오류를 고치는 문제, 이런 정도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모의고사에 출제된 문제는 의문 변동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문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 맞춤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발음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과 좀 관계가 있어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는 문제라서, 그래서 좀 출제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좀 의문 변동 중심으로 준비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플러스를 해서, 그러니까 무품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뭐 하나 두 개 중요한 개념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의문 변동의 유형을 찾아 쓰는 것, 찾아 쓰는 것. 그 다음에 뭐 몇 번 뭐 의문 변동의 횟수 이런 거를 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올해 을지대학교에서 제시한 모의고사에서 어떤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뭐 총평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대비할 때 총평이라기보다는 대비 방안, 대비 전략. 대비 전략은 첫 번째, 시간 전략, 시간 조절 잘 하시고요. 수학이 약할수록 국어 풀이 시간을 좀 줄이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독서 읽기, 독해 시간, 독서나 문학의 독해 시간을 줄여야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야 좀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기. 기본적인 독서에서도 기본적인 것, 뭐 문학에서도 기본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접근을 한다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바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